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왜 웃으세요? 핑크였어. 어제 또 네. 우리 애청자분께서 핑크 입으라고 하셔가지고 예. 또 꺼내 입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핑크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는 핑크한 남자니까요. 자, 첫 소식 전해주세요. 네. 네, 오늘 첫 소식은 네. 기강악립인가 보복인가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인지 준비한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해 전남 고흥 군수가 촛불 집회를 폄하하는 발언을 해 곤혹을 치른 일이 있었는데요. 고흥군이 이후 포렌식 업체까지 동원해 군수의 발언을 유출한 걸로 의심되는 공문을 제출한 뒤에 출근하는 데만 4시간 반 걸리는 섬으로 발령냈습니다. 보복성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는 기강 확립인가 보복인가 뭐 이래서 검찰 인사 얘기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그러실 줄 아니에요. 알았죠. 예. 네. 추미애, 윤석열 뭐 이렇게 예상하셨죠. 예. 앞에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꿨습니다. 아, 뉴스세계에서 다 다뤘는데 잘하셨- 제가 또 하면 이상하잖아요. 잘하셨어요. 네. 네. 뉴스세계가 아이템을 너무 많이 뺏어갑니다. 그래요? 그냥 숙명이라 그러면 대미를 장식하는 네, 네. 어떤 코너의 숙명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근데 어제 이 뉴스가 나가고 정말 인터넷과 SNS에서 와 이거 뭐야 너무 황당하다 그러니까요. 이런 발언들이 줄을 이어서 나왔는데 예. 이 발단이 이제 작년 9월 30일에 송기근 고흥군수 민주평화당 소속이죠. 네. 송기근 고흥군수가 본청과 관할 읍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간 보고회를 했어요. 이 네. 주간 보고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서 모였던 촛불 집회 참여자들을 가리켜서 아무 내용도 모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다. 예. 라는 폄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자 결국 송 군수가 촛불 집회의 진정성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부주의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일단락 된 줄 알았어요. 음. 하지만 전남 고흥에서는 이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서막이었어요. 네. 앞에서는 유출자가 색출해 놨었다면서요. 네, 색출 작업 들어갔어요. 음. 색출 작업도 뭐 세게 들어가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녹취록 파일에 음성을 다 듣는 거예요. 예. 근데 녹취록 파일 때 그 문제의 발언이 나올 때 옆에서 나온 목소리가 공의 영남면 직원의 목소리와 비슷하다. 와. 그래서 거의 수사도 돼. 네, 군청이 영남면의 면장, 계장 등에서 직원 5명을 성문 분석까지 한 거예요. 네, 조사를 돌입했어요. 예. 그리고 이 5명에게 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휴대전화 절대 바꾸지 마라. 예. 휴대전화 바꾸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 예. 행위자가 발견되면 퇴출 파면한다. 예. 이렇게 엄포를 놓았고요. 심지어는 실제로 휴대전화를 내라고 스마트폰을 내라고 제출하라고 한 뒤에 세금으로 400만 원을 들여서 작년 11월 18일부터 사흘 동안 강주에 있는 포렌식 전문업자를 불러서 예. 휴대전화를 포렌식으로 검사를 다 했어요. 지금 검찰 얘기 아니죠? 검찰 얘기 아닙니다. 얘기죠? 군청 얘기입니다. 예. 자꾸 헷갈리죠. 네. 하지만 이 5명 중에서 한 명이 나는 휴대전화를 낼 수 없다. 스마트폰을 제출할 수 없다라고 제출 거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청이 이 직원을 범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 이 직원은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네가 범인이야 이렇게 지목을 했어요. 네. 자꾸 검찰과 비슷해지죠. 네, 결국에는 지난 1월 7일자 그저께로 신안군 홍도로 나홀로 발령을 내버렸어요. 근데 잠깐만요. 고흥군이잖아요. 네. 근데 고흥군의 공무원을 신안군 홍도로 발령을 낼 수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지자체끼리 인사교류를 하니까. 아, 그래요? 고흥군청 관계자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신안군에서 우리 군의 그 시설직 육급 한 명을 파견 요청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 자체 파견 기준을 만들어서 그 중에서 한 명을 선발해서 보낸 셈입니다. 이제 자체 파견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그냥 딱 TO 하나 났는데 그 딱 한 자리 TO에 이렇게 했다? 이게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왜냐하면 이 교류가 참 애매한 게요. 고흥에서 신안의 홍도까지 가려면 고흥군에서 목포 여객선 터미널까지 차로 2시간 운전해 가야 돼요. 그리고 해석선을 타고 배로 2시간 40분을 더 가야 돼요. 출근하는 데만 4시간 40분 걸립니다. 어떻게 다녀요? 출퇴근이. 이건 옷 벗고 나가라는 거죠. 옷 벗고 나가라는 얘기인데 그다음은 뭐 더 얘기 안 해도 그러니까 이게 보복성, 공직기강을 위한 행동인지 네. 아니면 보복인지 이 판단은 오늘도 역시 애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길 텐데요. 참고로 그동안
고흥군과 신안군은 단 한 번도 파견 근무와 인사교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판단을 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가죠. 네, 두 번째 소식 역시 앞의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기강 확립인가 보복인가와 관련이 되는데요. 네. 준비한 오디오로 한번 만나보시죠. 장애 지표로 진정 지지율을 올리고 나라를 바로잡고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냐 예.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당 조직은 검사 동일태 조직인 것처럼 굴러가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조직구인 팀장급 어떤 당직자가 대놓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당 안에서 결국은 가장 기층에서 결국 민심하고 만나고 있는 어떤 앞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이라고 할까요? 위기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제 목소리가 왜 나와요? 누구 목소리일까요? 이렇게 질문하셔야죠. 아니 이건 뭐 제 민망하죠. 목소리인데. 방송에서 자기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까. 아 진짜 그렇네. 네. 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반응을 기대하면서 하지 했어요. 마시라고. 근데 아무튼 이 오디오를 꺼내든 이유가 뭐예요? 이게 그 출연하시는 그 JTBC 토론 프로그램에 지난 12월 23일 방송 내용인데 네.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시죠? 예. 예. 이게 그 자유한국당 당직자가 네. SNS에 그러니까 그 글을 올려가지고 네. 장애 집회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조직팀장이 작년 12월 20일에 장애 투쟁만으로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상대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건강한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이 건강한 민주정당이라는 표시다. 그러니까 당내 네. 언로가 열려 있는 한이 반증이 네네.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보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와 맞다,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좀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구나라고 했는데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당직자가 이 페이스북에 당과 당 대표를 비난하는 글을 썼다. 이건 해당행위다라고 해서 징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실제로 지금 그 지난주에 자유한국당이 당무감사위원회를 소집해서 네. 이 당직자를 불러서 왜 이런 걸 썼는지 배경과 경위를 묻는 작업에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조만간 사무처 인사위원회 열어서 징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박원순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미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원래조회에서 불만 있으면 내부 처리를 통해서 얘기해라. 신상필벌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당직자의 페이스북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가정도 모르는 결정을 묵묵히 따라야만 하는 게 서글프다. 역시 지금은- 이제 판단도 애청자의 몫으로. 지금은 어떤 심정일까요? 이 당직자가.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좀 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 안 달겠습니다. 네.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